자, 30강의 2번 수능 특강 영어 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자, 30강의 2번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여건들은 이미 변화 이전에부터 쌓여왔었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도입 부분에 이제 마치 사회 변화와 위기와의 관계가 호우와 진흙 사태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예시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또다시 결론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현재까지도 오는 예시로 결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relationship between crisis and social change is a bi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instorm and a mudslide. 자, 위기와 사회적 변화 사이의 관계는 다소 뭐와 비슷하냐면 관계와 비슷합니다. 뭐 사이에? 호우와 진흙 사태 사이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호우가 마치 위기가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진흙 사태가 이제 social change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문에서는 소셜 체인지에 대한 예시들이 다 좋은 예시들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뒤에 것도 같이 가볼게요. 그 비는요, 비가 주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에게 뭐를요? 진흙 사태에게 그 비의 파워를 힘을 주는 게 아니래. 그래서 그 비의 힘을 통해서 진흙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머드슬라이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었냐? 그 머드슬라이드라는 새로운 위기는 변화는 that comes from 온 건데 어디에서 온 거냐면 마치 흙의 무게에서 온 거래요. 그쵸? 그리고 이 흙의 무게는 한 번에 빵 하고 무게가 쌓이는 게 아니죠. 그쵸? 이 흙의 무게는 수십 년 동안 built up, 쌓여져 온 것이에요. 그래서 built up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서 쌓다가 아니라 쌓여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세 가지가 있죠. 비유 표현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첫 번째 비. 두 번째 머드슬라이드, 세 번째 오랫동안 쌓여진 그 흙에 이 얼스가 여기서는 흙입니다. 흙의 무게 이렇게 세 가지의 등장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하나하나 어떤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었냐면은 the weight of earth가 바로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변화의 요인들을 말할 거예요. 변화의 주 요인들. 자, 그 다음에 머드슬라이드가 사회적 변화라는 결과물이 됩니다. 이게 결과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the rain 있잖아요. 이 the rain이 사회적인 위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위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쌓여있던 이 주 요인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해준 게 뭐냐면 이 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what이 주어로 나왔죠. what은 뭐뭐라는 것의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어가 돼서 그 비가 할 수 있는 것은 is 뭐이냐면 주격보어 자리죠. 여기서부터는 주격보어 자리입니다. 자, 뭐 하는 거냐? 여러 가지 것들, 그 흙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loosen up, 느슨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느슨하게 해주는 어떤 마지막 그 버튼만 눌러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그 변화를 위한 요인들은 다 쌓여져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컴마 ing로 분사구문 이어지죠? 자, 비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접속사는 and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변화를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지금 loosen things up 이게 동사 원형이거든요. 자, 주격보어 자리에 갑자기 동사 원형이 생뚱맞게 들어왔다?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loosen의 밑줄 한번 쳐주시고 자, 얘가 쓰일 수 있는 거 주격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주격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쓰일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이 원형 부정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loosen 앞에 to를 써도 같은 말이야. to loosen up 이것도 되고 그냥 lose up 이렇게 써도 돼. loosen up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 자리에 do가 포함된 what절이 오는 경우 이게 바로 우리 지문에서 나온 거죠. What the rain can do 이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주격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losen을 써도 맞더라 또는 to losen을 써도 괜찮다. 그쵸? 자, 두 번째 경우도 같이 알아놔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주어 자리에 all, the only, best, first, last, least, next thing 얘네들이랑 do가 같이 포함이 된 주어가 올 경우에도 주격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더라. 요거 필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예시가 나올 차례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예시예요. 한번 보면은 Britain's post-Second World War settlement. 자, 이게 이제 사회적 변화가 됩니다. 영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합의는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문제를, 전쟁의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뭐냐? 이 합의는 다뤘는데요. 전쟁 그 자체의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1930년대부터 억눌려 있던 그 문제들을 다뤄준 거예요. 자, 우리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2차 세계대전의 문제를 합의문이 풀어준 게 아니래. 그치? 언제 거를 사실은 풀어준 격이 되는 거냐면 1930년대, 즉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의 문제를 풀어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합의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지적인 요소들도 거슬러 올라가요. 더 멀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the opening years, 초기까지요. 무엇의 초기? 1900년대의 초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것. 그치? 과거의 것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합의문이라는 그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에 어떤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그 자체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사회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아니었던 거야. 그것은 결국엔 뭐였냐면은 얘가 마치 전쟁의 문제를 다뤄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사실 1930년대부터 쭉 억눌려 있던 문제를 다뤄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주된 요인, 사회적 변화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합의문을 잘 만들려면 여러 가지 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합의문 안에 들어가는 지적인 요소들, 해결을 하기 위한 지적 요소들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생겨난 요소들로 합의를 만든 게 아니라 과거부터 1900년대부터 그 영국이나 여러 가지 서구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탐구했던 그런 지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과거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를 잠깐 다르게 표시를 해놓으면 결국엔 이 문제인데 과거의 문제. 이 해결 요소들인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었는데 과거에서 온 요소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미국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영국의 그 2차 세계대전 합의문이랑 같은 비슷한 결의 예시가 나오겠죠? 1930년대에 있었던 뉴딜 정책이라는 사회적인 변화는 was triggered by, 촉발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The Great Britain, Great Depression 하면 경제 대공황이죠. 미국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사회적인 변화가 되는 거고, 뉴딜 정책이 사회적 변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이 변화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위기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the issues it addressed, 뉴딜 정책이 다루어졌던 문제 있죠. 그렇죠? 앞에서 그
세계 2차 대전의 합의문이 다뤘던 문제처럼 뉴딜 정책이 다뤘던 문제점들과 그리고 또 뉴딜 정책이 적용을 했던 접근법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 이 두 가지들은 나타났어요.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쓰고 그냥 나옵니다. 나타났어요. 언제? 수십 년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어느 형태로요? 진보적이고 그리고 인민주의적인 움직임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아까 수십 년 전이라 했죠. 말 그대로 1890년대와 1900년대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정말 과거서부터 뉴딜 정책에 대한 변화 요인이 쌓여왔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변화 요인이라고 하면은 뉴딜 정책이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뉴딜 정책이 그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접근법들. 그게 이 경제대공황 이후에 빵 하고 같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왔었다라는 것이죠. 문제점과 해결책 모두요. 자, 그 다음 문장. 이제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최근 현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 팬데믹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팬데믹 이전에 쓰여진 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따라서 만약에 하고 조건이 나옵니다. 만약에 2020년에 팬데믹이 does lead to 정말로 일으킨다면 lead to 하면 뭐뭐를 초래하다 일으키다잖아요. 정말로 일으킨다면 무엇을? 급격한 사회적인 개선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그 개선에 대한 주요 요인들은요. 이미 우리들의 눈에 오늘날 visible 보일 것입니다. 이미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문법과 내용적으로 모두 따져볼 텐데 if 안에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저 이거 필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2020 팬데믹이 미래의 얘기고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이 today가 2020 팬데믹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어떠한 위기가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에 대한 기본 요소들, 변화의 재료들은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이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거에 해당하는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요인들이 우리 눈에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강조의 does를 써서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것도 함께 알아놔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회 변화에 대한 요소들과 그리고 그 요소들이 쌓여서 이제 크라이시스 어떤 위기가 우연히 나오게 됐는데 그 위기는 사실 결정적인 촉발 요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는 것이 거는 것 뿐이지 그 밑바탕에는 이미 이 요소들이 쌓여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쌓여온 것과 마지막 결정적 버튼이 한번 같이 작용을 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각각의 예시를 보면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위기가 나올 때는 그 전에 이 2차 대전의 합의에 대한 지적인 요소들도 있었고 그리고 쌤이 여기에다가는 안 썼지만 그 2차 대전이 앞으로 풀어야 할 1930년대 억눌려 있었던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죠. 위에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1930년대의 억눌려 있던 문제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변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문제들. 그것과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합의에 대한 요소들, 지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회적 결과로 합의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위기가 경제대조공황이라는 위기가 딱 터지기 전에 이미 뉴딜 정책이 앞으로 다룰 이슈들과 뉴딜 정책이 그 이슈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이미 과거에 다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게 있는 상태에서 위기가 터졌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메리칸 뉴딜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죠. 팬데믹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이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겠죠. 자, 급격한 사회적 개선을 위한 모든 주요 요소들이 팬데믹이라는 크라이시스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사회적 개선에 대한 변화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QR코드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줌 수업, 그쵸? 줌 수업. 이런 것들 되게 바로바로 빠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미 QR코드나 줌 수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반 시설, 테크놀로지들이 이미 우리에게 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기술들은 갑자기 한 번에 나온 것도 아니죠. 팬데믹 나오고 나서 바로 부랴부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과거에 다 조금씩 축적이 되어 온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공부를 해서 쌤한테 문답을 받았을 때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화이팅!